자, 조금 전에 저희 취재 기자가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이 담화를 통해서 최근에 있었던 야당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면 반박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헌정질서 파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반국가적인 패악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이 계엄 선포 배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지난번과 달리 하나 더 추가된 게 있다면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광란의 칼춤이라는 수위 높은 비판도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은요, 계엄 선포는 헌법적인 결단이었다. 그리고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였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자, 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이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게 과연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 될 텐데, 일단은 오늘 이 본인의 계엄 발령의 정당성, 이 부분을 굉장히 앞부분에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나흘 동안 집거 상태에 있다가 지금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아마도 나흘 동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란죄 의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이게 굳어질 수도 있겠다. 네. 프레임에 쌓일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는 헌법적 결단이고 통치 행위다라고 구체적으로 왜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했고요. 또 하나는 중앙선관위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처음 대통령이 얘기 꺼낸 겁니다. 네. 그래서 중앙선관위 왜 갔느냐? 북한이 과거에 해킹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선관위가 해킹 관련된 조치를 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하면서 네. 계엄을 발동한 그 이유를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통령의 담화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야당에 대한 대응, 그리고 또 하나 비상계엄 사유 추가한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더 상세히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조영민 차장, 네.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예. 대통령이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권한을 당과 맞습니다. 총리에게 위임하겠다. 이 선으로 물러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오늘 담화를 보면 그 내용과는
이제 완전히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황을 조금만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네. 대통령의 오늘 담화까지 포함해서 비상계엄령과 관련한 담화가 총 4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비상계엄령 선포 담화가 있었고요. 해제 담화가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또 어떤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라는 네. 내용이 있었고 오늘까지가 4번째입니다. 사실 오늘 담화가 길이도 굉장히 길었고요. 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밝혔던 이 선포의 이후에 밝혔던 내용들을 길게 늘려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 같은 내용들로 사실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오늘 4번째 담화에서 한 거로 보여지고요. 네. 또 대통령은 계엄 선포했을 때와 지금의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재확인할 수 있는 담화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 이 계엄 선포와 또 해제 이후에 그 공식적인 대응이나 아니면 입장들을 계속 밝히지 않고 참모들이 계속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어떤 계엄 사태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하나하나가 당의 이탈표나 아니면은 의원들을 자극해서 탄핵을 실제 그 표결에서 찬성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도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었고요. 네. 때문에 어떤 침묵 상황을 침묵 상황을 이어왔는데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수세적인 상황들로 계속 가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일부 참모진들 사이에서 조금씩 논의가 네. 커졌던 게 사실이고요. 기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기류가 분명했고요. 네. 오늘 이 담화 발표가 그 바뀐 기조, 이젠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기류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담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류가 변했고 이제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조영민 차장의 설명이었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아침에 대통령 담화가 있을 거라는 것 기자들은 감지는 했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나요? 일단 뭐 이런 담화 말고 이제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서는 경우가 이제 기자 간담회 같은 경우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일정 같은 것들이 미리 공유가 됩니다. 그런 네. 공지를 받는 방도 따로 있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그 대통령의 담화가 있다는 공지는 담화가 진행되기 뭐 몇 분 전까지 시작 이후에도 사실 담화가 있을 거다라는 공식 공지는 없었습니다. 아하. 담화문이 바로 그냥 그 기자들에게 배포가 됐고 네. 다만 오늘 대통령이 이제 5일 만에 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이 출근한 모습들은 사실 기자실에 있으면 기자들이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5일 만에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류들이 있었고 네. 대통령의 담화 발표도 사실 뭐 이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 정도에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들이 있었고요. 네. 실제 대통령이 출근을 하면서 이거는 담화 발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자들의 예상과 또 실제 그 예상이 맞아떨어진 상황이 오늘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 담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통보받고 우리 부위원장님과 저와도 아마 소통을 했었던 네. 일이 있었죠. 그래서 네.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우리도 의논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네. 막상 듣고 보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일단 오늘 대통령의 4번째 담화는 네. 3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은 나는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 네. 야당이 탄핵하면 국회가 탄핵을 하면 나는 탄핵에 정면 돌파하겠다. 두 번째, 내가 이런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야당의 이러이러한 폭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상계엄을 내렸던 것은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헌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본인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다가올 탄핵 심사에 대해서 미리 보는 변론으로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줄로 야당의 평가를 좀 말씀드리면 결국 오늘 대통령의 담화문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를 폐쇄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동안 야당에 보여준 폭거에 대해서는 사실 사실관계가 많이 달랐던 부분도 있고요. 네. 어쨌든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야당으로서는 공감할 수가 없었고 역시 야당이 빨리 탄핵을 해야 된다. 빨리 직무정지를 시켰어야만 했다라는 것이 결국엔 옳았다는 반증이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의 입장,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이 부분, 이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한 건데요. 이것과는 별도로 지금 이 계엄과 관련해서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일단 수사에서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이 돼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입장과는 별도로 수사, 법적인 판단은 또 따로 진행이 되는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온 게 아까 나흘 동안 아마 대통령실에서는요 법적 검토를 상당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내란죄에 대해서 나한테 과연 이게 적용이 가능한 얘기인가? 그리고 김영은 전 국방장관의 어떤 구속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는 방어 논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지금쯤 나와서 나의 법적인 어떤 소명을 할 기회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틀 뒤에 보면 탄핵 표결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틀 뒤에 탄핵 표결안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을 아마도 본인이 알려야 되겠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전원보다는 직접 공개적으로 알려야겠다라고 아마 본인이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탄핵의 시기도 돌아가고 있고요. 각 수사기관별로 공수처라든가 검찰, 경찰에서 각각 수사기관의 시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의총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찬성을 해버리면 탄핵안은 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 한동훈 대표가 또 의총에서 또 탄핵 찬성하자 얘기해가지고 소동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오늘 정리가 되면은 아마 대통령 오늘 발언과 묶여서 최종적으로 당론이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당을 향해서 탄핵 표결과 관련된 대통령의 입장을 좀 알리는 그런 계기도 함께 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석을 하시더군요. 오늘 이 길었던 30분 가까이 되는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이 상당히 법적인 고민, 이 법리적인 부분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있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대통령의 입장과는 별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통령실의 대표적인 대응 논리의 기반이 될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맞습니다. 대통령의 대응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식적인가 내용적인 거. 네. 형식이라는 거는 일단 지금 여권에서 그리고 야권에서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해야 된다. 아직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일단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 인해서 네. 긴급 체포라든지 혹은 구속영장을 통한 구속에 대해서 어떤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내용면으로는 어쨌든 자진 사퇴가 아닌 난 탄핵을 통해서 탄핵 심사 절차에서 나는 이런 이유로서 나는 방어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네. 본인의 지지자라든지 당원들에게 지금 현재 여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중질환 외에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이런 본인의 변론과 관련해서는 약 12월 4일 그러니까 계엄 해제 후부터 바로 네. 논의에 들어가고 고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증으로 12월 4일 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네 분이 만났습니다. 네. 이분들은 물론 일반적인 식사 자리였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가 식당입니까? 네. 대통령도 없이 본인들끼리 만나서 담소를 나눌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이래서 여기에서부터 나름대로 법적인 검토가 좀 들어갔던 것 같고 네. 그 이후 어제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라는 나름대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대통령의 담화는 그 연장성산에서 나는 합법적으로 국민들께 야당의 폭거와 또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한 나의 어떤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대통령 담화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죠. 계엄 선포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한 부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최근 이 야당에서는요, 중앙선관위 진입에 대해서 평소 이 4월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 이 부분에 대통령이 뭐 천착을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이 야당으로부터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한의 해킹 시도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 시스템, 그러니까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이 안전 점검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관위에 진입을 한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설명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적인 부분, 또 야당에 대한 부분, 또 국민들의 어떤 요구에 대한 부분 다 포함됐는데 이 선관위 얘기를 꼭 집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도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 평소에도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가요? 뭐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참모들을 통해서 만나보거나 대화를 해보면 사실 이런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의식을 대통령실 안에서도 참모들을 통해 뭐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물론 대통령의 어떤 부정선거 주장에 천착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을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다만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 선관위를 과연 왜 들어갔을까에 대한 의문이 컸던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이 이제 시스템 점검 차원이라고 말한 부분이 시스템 점검을 위해서 계엄령을 내렸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좀 의문이 남을 것 같긴 하고요. 네. 사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의문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선관위에 가서 시스템 점검이라면 과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려고 했던 것이고, 네. 이게 과연 야당에서 얘기하는 흔히 뭐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들도 굉장히 좀 궁금해질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동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 날이었죠. 조금 전에 대법원의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의 이 결정을 기다리던 조국 대표, 결국 1, 2심과 같은 징역 2년이 확정 판결됐다는 소식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입시 비리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라는 결정이었고요. 또 선고 즉시 이로 인해서 이제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선에도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조국 대표는요, 조만간 수감 절차를 거쳐서 이제 수감되게 됩니다.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자, 이 내용이요, 조국 대표 개인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지만 지금 탄핵 표결을 앞둔 국회의석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분석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뒷부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조국 대표에 대해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와 입시 비리, 뇌물 등의 내용도 모두 유죄로 판단됐고요. 선고 즉시 이제 조국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도 출마가 불가능해졌고요. 조만간 수감 절차를 받아서 구속 예정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있었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또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말하자면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거였지 그 소수의 인원을 보내서 국회를 장악하거나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요. 지금 현장 지휘관들이 주장하는 내용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거든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정황은 확인된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이 또 정반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최초에 이제 계엄이 해제가 되고 나서 이제 주요 가담자들의 어떤 증언을 보면 네. 첫 번째 모든 지시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들었다. 두 번째 뉴스를 보고 내가 뭐 계엄 사령관이 됐다, 뭐 지시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사실 그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도 대통령께서 전화를 직접 하셔가지고 뭐 특전사령관이나 조지혁 경찰청장에게 누구를 체포하라 이런 것들을 지시하셨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모든 혐의에 대한 것이 조금 객관화가 조금 힘이 실리는 그런 정황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도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이건 금방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선거 관련해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세 가지 정도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선관위 보안 점검을 위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는 자체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시켰다면 모를까.